두바이는 금으로 도금된 명품, 하늘을 나는 경찰차, 그리고 수십억 원짜리 자동차 번호판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런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기이한 관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20. 부르즈 할리파. 하늘은 한계가 아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높이는 828m, 약 2716피트에 달하며 층수는 163층입니다. 이는 상하이 타워보다 거의 200m나 더 높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건물의 꼭대기 부분인 801피트, 즉 전체 높이의 29%는 비어 있는데 이는 오직 세계 최고층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추가된 공간입니다. 이 건물에는 주거 공간, 사무실, 그리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유리로 된 외관은 이슬람 디자인을 반영하여 열을 줄여주고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 최고 인공 구조물, 약 1820피트 높이에 위치한 최고층 야외 전망대, 그리고 가장 빠른 2층 엘리베이터 등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첨단 설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두바이의 하수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입주민이 매일 15톤의 쓰레기를 배출했고 이로 인해 오물수거 트럭들이 과부하가 걸린 처리 시설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19. 복장 및 행동 규범. 두바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단정한 옷차림이 요구됩니다. 아주 짧은 치마,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 민소매 셔츠, 또는 속이 비치는 옷처럼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복장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비키니와 같은 해변 복장은 해변에서만 허용됩니다. 길거리나 호텔 같은 공공장소에서 입을 경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물에 젖으면 속이 비치는 야른 옷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현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므로 이를 지키는 것은 현지 관습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먼저 청하지 않는 한 악수와 같은 신체적 접촉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지구를 떠나지 않고도 달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호텔에 대해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18. 지구를 떠나지 않고 달을 만지다. 우주로 가지 않고도 럭셔리한 경험을 원한다면 두바이의 곧 들어설문 리조트가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와 같은 분화구와 질감을 가진 달처럼 디자인된 이 거대한 돔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돔의 높이는 738피트, 둘레는 2040피트로 두바이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손님들은 우주 테마의 인테리어 속에서 레스토랑, 스파, 컨퍼런스 센터 등 고급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또한 달 테마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달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바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도 일부 전통은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특히 결혼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7. 신부의 가격. 두바이는 호화로움으로 유명하지만 결혼과 가족 역할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문화 규범에 의해 형성됩니다. 신부 측에서 지참금을 준비하는 대신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에 금전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약 2,800만 원, 2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베일을 포함한 보수적인 복장 지침을 따를 것으로 기대되며 직계 가족이 아닌 남성과 단둘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가족 구조와 정숙함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많은 경우 여권, 결혼증명서, 재산 기록과 같은 공식 서류는 남편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남성은 종종 주된 부양자로 여겨지며 일부 가정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 책임에 집중하기를 선호합니다. 두바이는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지만
특히 성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에게는 제약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화적 기대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고급 차는 본 적이 있지만 만약 자동차 번호판이 차 자체보다 더 비싸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16. 수십억 원짜리 자동차 번호판. 두바이에서는 고급차가 흔하지만 진정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숫자가 적거나 독특한 번호판은 명성의 상징입니다. 올해 한 거물은 단지 P라는 글자와 숫자 7이 적힌 번호판을 위해 210억 원, 1,5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 돈은 2008년에 시작된 10억 기니 캠페인에 기부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숫자 1이 적힌 번호판을 약 200억 원, 1,42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한 거물은 자신의 번호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고급 호텔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단지 숫자 5만 있는 새 번호판을 126억 원, 900만 달러에 사서 자신의 11억 2천만 원, 80만 달러짜리 롤스로이스에 부착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조차도 사치의 표현입니다. 두바이의 속도에 대한 집착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음 배달은 하늘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15. 드론 배달. 두바이에서는 드론 배달이 온라인 쇼핑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부터 기기까지 모든 것을 운송하며 과정을 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 문자로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15분 내에 드론이 미리 설정된 경로로 도착하고 두 번째 메시지로 도착을 알립니다. 포장을 받으려면 코드를 입력하여 드론의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드론이 안전하게 포장을 내려줍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비접촉식이고 원활합니다. 드론 배달은 빠르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까지 도시 전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식품회사의 열의 9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5의 셋 이상은 온라인으로 쇼핑합니다. 드론은 현재 음식과 전자기기를 배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약품과 깨지기 쉬운 물품도 취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혁신과 효율성을 향한 두바이의 추진력을 반영합니다. 한때 미래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바이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화려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판기에서 사탕을 사듯 금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14금 자판기. 두바이의 골드투고 자판기는 도시의 호화로움과 혁신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0년 아부다비의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처음 선보인 이 기계는 이제 두바이몰, 아틀란티스 더 팜, 그리고 공항과 같은 주요 장소에 등장했습니다. 현금 대신 이 자판기는 24캐럿 금괴, 동전, 그리고 작은 보석류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실시간 금 시세에 맞춰 10분마다 업데이트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오늘날 두바이 전역에는 약 50대의 기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요가 많아 일주일에 2번씩 재고를 보충합니다. 황금의 도시로 알려진 이 도시에서 이 자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기념품으로 현지인들에게는 편리한 투자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바이가 금을 쓰는 대신 살을 빼는 것에 대해 보상해 준다면 어떨까요? 13살을 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호화로움과 혁신의 대명사인 도시 두바이는 건강과 부를 결합하는 놀라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2013년에 처음 소개된 당신의 체중을 금으로 캠페인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비만율에 대처하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체중 감량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황금 보상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2kg의 체중을 감량할 때마다 금 한 조각을 보상으로 받아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독특하고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2024년 현재 이 캠페인은 참가자들의 진행 상황을 디지털로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선되어 정확성과 참여도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해결책을 결합하려는 두바이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직접적인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 않다면 낙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두바이에는 수십억 원짜리 답이 있습니다. 12 낙타 미인 대회.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의 낙타 미인 대회는 전통과 현대적인 볼거리를 결합합니다. 알다프라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열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끕니다. 2024년에는 약 2만 5천 마리의 낙타가 총 상금 182억 원, 1,300만 달러 이상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술 크기, 머리 모양, 그리고 혹 높이와 같은 베두인 전통의 뿌리를 둔 특징들을 기준으로 낙타를 평가합니다. 이 대회는 판돈이 매우 커서 일부 낙타는 수백만 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낙타들이 보톡스와 같은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되면서 윤리적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여전히 인기가 있으며 낙타에 대한 이 지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유산과 혁신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를 반영합니다. 지상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가요? 두바이는 말 그대로 하늘로 향하는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일 하늘길로 교통체증 피하기. 두바이에서 부자들에게 교통체증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들은 대신 비행기를 탑니다. 헬리콥터는 이제 백만장자들에게 흔한 교통수단이 되었고, 헬리두바이와 같은 회사들은 옥상과 개인 빌라 사이를 오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10m 상공을 맴돌며 시속 100km의 속도를 내는 비행 경찰 오토바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보된 것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 비행 택시입니다. 이 전기 항공기는 45분 걸리는 운전 시간을 단 6분으로 단축시키며 시속 300km까지 비행할 것입니다. 두바이는 상업적으로 항공 택시를 운영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도시에서는 하늘이 새로운 도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으로 사막 한가운데 펭귄이 거닐고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10 스키 두바이. 두바이는 스키처럼 예상치 못한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포츠의 본고장입니다. 에미리트 몰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파크인 스키 두바이가 있으며 면적은 22,5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2005년에 개장한 이곳은 1년 내내 섭씨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의 시원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공원에는 세계 최초의 실내 블랙 다이아몬드 코스를 포함한 5개의 슬로프가 있는 85m 높이의 실내 산이 있습니다. 400m 길이의 변화무쌍한 슬로프는 경험을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매력을 더하는 것은 실제 펭귄들이 공원을 돌아다니며 방문객들과 교감하여 사막 한가운데서 진정한 겨울 휴가를 선사한다는 점입니다. 눈송이에서 화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정원이 어떻게 사막의 심장에서 꽃을 피울까요? 9 미라클 가든. 두바이 미라클 가든은 연간 강수량이 약 3인치, 76mm에 불과한 나라에 위치한 꽃이 낙원입니다. 이곳은 2013년 밸런타인데이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이 놀라운 정원은 6천만 송이 이상의 살아있는 꽃을 자랑하며 경험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A380, A380 실물 크기 꽃 복제품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큰 꽃 설치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일의 기술을 오늘날 현실로 가져온 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8. 미래 박물관. 두바이의 미래 박물관은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관한 이곳은 우주탐사, 생명공학, 건강, 지속 가능성 및 사회 발전과 같은 분야의 잠재적인 발전을 탐구합니다. 이 박물관은 몰입형 전시를 제공하며 첨단 기술과 창의적이고 연극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결합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두바이의 비전을 반영하고 내일의 세계를 형성하는 아이디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두바이의 일면을 보여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세상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파헤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물고기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있는 두바이의 호화로운 면도 잊지 마세요. 7. 아틀란티스 더 팜. 두바이의 가장 상징적인 호텔 중 하나인 아틀란티스 더 팜은 페르시아만과 두바이만 사이의 팜 아일랜드에 있는 눈에 띄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호화로운 휴양지는 도시로부터 평화로운 탈출을 제공합니다. 손님들은 해양 생물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수중 스위트룸에 머물거나 유명 레스토랑에서 고급 식사를 즐기거나 스릴 넘치는 워터파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수중 객실에는 6만 5천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사는 거대한 수족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객실 내 자쿠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상어와 화려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잊을 수 없는 매혹적인 광경입니다. 하지만 낙원에서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야망이 솟아오르는 대신 가라앉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6. 더 월드 아일랜드. 호화로움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며 두바이의 가장 대담한 프로젝트들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한 예로 웅장함에서 부르즈 할리파를 능가하려 했던 세계 지도 모양의 인공군도인 더 월드가 있습니다. 158조 2천억 원, 1130억 달러를 들여 건설된 이 프로젝트는 침수와 저조한 투자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매자 중에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섬을 375억 유로, 2,500만 유로에 구입한 아일랜드 개발자 존 오돌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 회장으로 임명되어 개발을 계획했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손실, 법적 문제, 그리고 결국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모래가 이동하고 진척이 멈추면서 한때 웅장했던 비전은 야망이 현실을 만났을 때의 경고성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말할 때 두바이는 속삭이지 않고 포효합니다. 애완동물, 자동차, 요트가 모두 수요의 일부일 때 자존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5. 애완호랑이, 황금차, 그리고 자아. 두바이는 불을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사치스러움이보다 절제된 일부 문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활기찬 도시에서는 고급 자동차, 보석, 그리고 독특한 취미와 같은 성공의 과시가 종종 대중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일부 부유한 개인들은 역사적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희귀동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윤리와 보존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하미드 알부케이시와 같은 인물들은 고급 차량 및 요트와 함께 이국적인 동물을 등장시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시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만 동물 복지와 책임감 있는 소유의 맥락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바이는 부가혁신, 스타일, 그리고 문화적 표현과 교차하는 장소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는 보셨겠지만 만약 상품이 20kg의 순금이라면 어떨까요? 사금 뽑기 게임에 주어지는 보상. 두바이는 부의 화려한 과시로 유명하며 두바이 국제공항은 이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순금 막대가 담긴 아크릴 상자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평범한 금괴가 아니라 무려 20kg이나 나갑니다. 상자의 구멍을 통해 손을 뻗어 이 금괴를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속지 마세요.
이 위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이 반짝이는 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박물관으로 가보시죠. 3.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변기. 황금의 도시로 알려진 두바이는 정부 인증을 통해 모든 금괴의 진품임을 보증합니다. 부의 가장 사치스러운 전시물 중 하나는 4,815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 변기이며 총 무게는 약 334캐럿에 달합니다. 약 18억 원, 128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 변기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바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물건조차도 극도의 호화로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한다면 일반 순찰차를 기대하지 마세요. 두바이 경찰은 스타일리시하게 도착합니다. 이 슈퍼카 경찰차 부대. 두바이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는 첨단 기술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경찰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경찰차 부대에는 벤틀리, 맥라렌, 페라리, 포르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찰차 중 하나인 부가티 베이론과 같은 고급 브랜드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제네시스 크로스오버와 토요타 수프라가 추가되었는데 이 차들은 단 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보안과 혁신, 그리고 대중 참여를 결합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두바이 경찰은 도시 전역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력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떠있는 테니스 코트, 챔피언들이 구름을 관중으로 삼아 경기하는 곳입니다. 1. 옥상 테니스 코트. 두바이의 가장 상징적인 호텔 중 하나인 부르즈 알 아랍 꼭대기에는 해발 321m 높이에 위치한 독특한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인공섬 위에 지어져 바다로 둘러싸인 이 호텔은 페르시아만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코트는 전망대 역할도 하여 유일무이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2005년 테니스 전설 안드레 에거시와 로저 페더러가 두바이 테니스 챔피언십 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이 높은 코트에서 특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실제 경기를 하기에 충분히 크지만 그 높이는 극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정규 경기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프로모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해 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위협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지도자가 어떻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그 비밀스럽고 특별한 개인 경호 방식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난공불락의 방탄열차, 즉 바퀴 달린 요새부터 그의 가장 민감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개인 전용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은 그야말로 놀라움을 넘어섭니다. 지금부터 김정은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12가지 놀랍고도 기이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정예 경호 부대 국가 원수 경호에 있어 김정은만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국가 원수들처럼 그 역시 끊임없이 삼엄한 경호를 받지만 그의 방식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김정은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모든 시선은 그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최정예 경호원들에게 쏠립니다. 이 경호원들은 평범한 경호팀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의 병사들 중에서 엄선된 인재들입니다. 각 후보자는 13년 이상의 경력과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선발 과정은 오직 가장 충성스럽고 숙련되었으며 정신적으로 강인한 인물만이 남도록 혹독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선발된 이들은 격투술과 고급 총기 전술을 마스터하는 강도 높은 신체 및 정신 훈련을 거칩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이든 맨손으로라도 즉시 무력화할 준비가 된 인간 방패 역할을 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정장과 넥타이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경호원들은 김정은의 방탄 차량 주위로 보호막을 형성하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거의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선 이어피스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유니폼에 부착된 독특한 배지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경호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별도의 보안 전문가팀이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를 검사하고 물류를 처리하며 심지어 주최국에서 제공하는 음식, 음료, 담배의 안전성까지 테스트합니다. 이 팀에는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정예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즉각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동안 그의 보안 조치에는 훨씬 더 기이한 예방책들이 포함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휴대용 화장실 다음은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의외의 사실인데요.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인 휴대용 변기 없이는 절대 여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거나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명확해집니다. 한국 신문인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회담에 참석했을 때 개인 화장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 예방 조치가 아닙니다. 북한 내에서든 해외로든 김정은은 어디를 가든 그의 수행단에 반드시 휴대용 화장실을 포함시킵니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된 이유는 적대 세력이 그의 배설물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 지도자는 그러한 물질이 분석되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세부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휴대용 화장실은 그의 보안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김정은은 거주지를 떠날 때 절대 개인 화장실을 두고 가지 않으며 종종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휴대용 화장실을 가지고 여행합니다. 세계 지도자가 어딜 가든 개인 화장실을 들고 다니는 극단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김정은의 편집증이나 그의 정권에서 비밀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창의적인 통찰력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3. 방탄열차 다음 보안 조치는 흥미로우면서도 위압적입니다. 바로 김정은의 장갑 열차입니다. 그의 방탄 고급 차량 행렬도 인상적이지만 북한 지도자는 해외 순방 시 비교할 수 없는 보호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 중무장 열차를 자주 선택합니다. 이것은 보통 열차가 아닙니다. 짙은 색 바탕의 노란 줄무늬로 칠해진 김정은의 장갑 열차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요새입니다. 열차 전체가 방탄 처리되어 있으며 대전차 지뢰의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강철판으로 보강되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방탄 유리로 되어 있고 우아한 크림색 커튼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일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짙게 착색되어 있습니다. 주요 객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넓고 튼튼하며 고급스러운 붉은 카페 투이 깔려 있어 웅장함과 함께 열차의 무게를 더합니다. 이 거대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차량은 이중 기관차로 구동되어 시속 6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방음 처리된 환경에 약 21개의 객실이 있으며 각 객실은 거실, 침실, 집무실, 안비된 주방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엄선된 요리사들이 신중하게 계획된 정차 지점에서 공급받은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고급 요리와 고급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열차에는 또한 안전하고 독립적인 통신 채널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첨단 통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정이든 김정은은 2개의 추가 보안팀과 동행합니다. 첫 번째 팀은 본 열차보다 약 30분 먼저 출발하여 경로상의 잠재적 위험을 정찰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팀은 후방 경호 역할을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행동할 준비가 된 최정예 보안 병력과 함께 필수 보급품을 싣고 뒤따릅니다. 또한 열차에는 김정은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비상 탈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신속하고 안전한 탈출을 보장하여 가장 집요한 적이라도 유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특별한 수준의 보안은 김정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방탄 열차가 선로 위의 유세라면 김정은의 보안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는 훨씬 더 화려하고 뚫을 수 없는 이동수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4. 장갑 스퍼카. 김정은의 궁극적인 이동수단은 그의 장갑 스퍼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차량이 아닙니다. 북한 지도자에게 비할 데 없는 안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바퀴 달린 요새입니다. 종종 야수, 더 비스트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차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극단적인 공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김정은의 자동차 컬렉션은 그에게 비슷한 수준의 보안과 위신을 제공합니다. 해외 순방 시 김정은이 사용하는 인상적인 차량들을 주목하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처럼 그도 고급스러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독일 공학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차 중에는 정교함과 최첨단 보호 기능의 결합으로 유명한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와 마이바흐 62S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는 총격과 다양한 탄도 위협을 견디도록 제작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럭셔리와 권력의 놀라운 본보기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어디를 가든 주목을 끄는 최고급 차량에 대한 그의 애착을 더욱 보여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10초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즐거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저희는 그 보답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5. 이장용 차량 행렬. 김정은은 이동할 때 여러 대의 동일한 차량으로 구성된 행렬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 전략은 혼란을 야기하여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그가 실제로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의 차량 행렬은 보통 18대 가량의 차량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모든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도록 개조된 새로 구입한 토요타 SUV도 포함됩니다. 이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러한 차량을 획득하는 데 있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장용 차량 행렬은 김정은의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기 위한 훨씬 더 큰 노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호원의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참석하는 공개 행사는 이제 금속 탐지기와 훈련된 탐지견을 사용하는 등 강화된 보안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방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위협 인식과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암살 시도의 세계적인 증가에 대한 김정은의 대응을 반영합니다. 6. 수많은 저택 소유. 김정은은 잠재적인 암살자들이 그의 위치를 찾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몸을 숨기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최근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각각 놀라운 건축미를 자랑하며 광대한 부지에 걸쳐 있는 수많은 호화로운 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저택은 수십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들 중 다수는 옛단 산악 지역이나 고요한 푸른 바다를 따라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숨막히는 경치뿐만 아니라 강화된 보안을 제공합니다. 평양의 주요 빌라 외에도
김정은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최소 4곳 이상의 다른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는 김정은은 극도로 비밀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의 신뢰받는 핵심 측근 중 소수만이 그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며 그는 추적되거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이 저택들 사이를 자주 이동합니다. 7. 미디어 정보의 지배자 김정은. 통치의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이례적인 조치들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는 정부에 의해 신중하게 관리되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그의 개인 정보를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유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거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가장 숙련된 외국 스파이들조차 북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내에서는 언론 환경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4개의 공식 국영 텔레비전 채널만 있으며 검열은 극도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기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가 승인한 뉴스만이 대중에게 공유됩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통제로 인해 김정은의 삶 대부분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사생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에 신중하게 선별된 몇 장의 사진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 문화는 북한의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김정은이 해외를 방문할 때조차 그의 동선은 완전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가 언제 떠나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비밀에 대한 집착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보호받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보 통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는 그가 가장 호화롭고 신비로운 여행 방식을 즐길 수 있게 하여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나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8. 개인 전용기와 요트. 김정은의 막대한 부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호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는 개인 전용기, 고급 요트, 그리고 비밀에 쌓인 고급 수입품 컬렉션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을 우선시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을 금지하는 북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사치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자산 중 하나는 참매 1호라고 불리는 개인 전용기입니다. 이 항공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그의 외교 순방길에 포착될 때마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저택 근처에 개인 활주로를 건설하여 단일 엔진 개인용 비행기를 이용해 은밀하게 여행하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제트기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항공기들은 첨단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국제 행사 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상에서는 김정은이 미화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에 달하는 슈퍼요트의 호사를 누립니다. 이 요트는 비할 데 없는 편안함과 우아함을 제공하며 그가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항해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는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부와 자원의 증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생활 방식입니다. 지하 벙커.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인 분쟁 상황에서 지도부와 군사 자산을 보호하려는 북한의 오랜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이 벙커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광범위하고 고도로 발전된 지하 시설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 시설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국가 지도부, 핵심 군사 자원, 심지어 핵무기까지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벙커는 북한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세화된 공간은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며 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한 지도자가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벙커들의 정확한 위치와 기술적 세부 사항은 극비에 붙여져 있지만 김정은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부 벙커 외에도 북한은 미사일과 포병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위한 지하 공군 기지와 저장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 숨겨진 기반 시설은 국가의 방어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압도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도 군대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지도부가 온전하도록 보장합니다.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재앙적인 사건 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면 그의 보안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먹는 음식과 같은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측면에까지 확장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10. 음식 검사. 김정은은 특히 자신이 먹는 것에 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보안에 중점을 두고 그는 그의 접시에 음식이 오르기 전에 모든 식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검사하는 전문 요리사 및 음식 검사팀을 고용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주의는 그의 평소 식사를 넘어 브라질산 커피나 러시아산 보드카와 같은 수입 별미까지도 엄격한 검사를 거칩니다. 이러한 세심한 조치들은 단순히 품질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광범위하고 고도로 비밀스러운 보안 프로토콜의 일부입니다. 11. 개인 소유의 섬. 김정은은 종종 북한의 이비자라고 불리는 개인 소유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딴 낙원은 지도자로서의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만의 휴식처이며 그가 긴장을 풀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적인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 섬은 전 NBA 스타이자 김정은의 절친인 데니스 로드먼의 예기치 않은 폭로 이후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드먼은 북한 방문 중 김정은으로부터 이 특별한 섬으로 개인적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웅장한 요트를 타고 수정처럼 맑은 바다를 탐험하며 섬의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취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섬 휴양지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또한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스키 리조트를 건설했는데 이는 미화 약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6억 원의 비용이 든 호화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원산 근처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겨울 놀이터 역할을 하며 화려함과 사치를 선호하는 그의 성향을 더욱 반영합니다. 12. 의문의 자맹. 김정은이 대중 앞에서 갑작스럽고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관리, 전략적 기동, 그리고 권력 다툼이 신중하게 계산된 혼합물입니다. 심각한 과체중과 당뇨병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에 직면한 김정은은 때때로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 직무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질 때면 건강 위기설부터 내부 권력 투쟁에 대한 추측까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북한 정치의 비밀스럽고 불안정한 본질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맹이 항상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정은의 자맹은 종종 중요한 군사 행동이나 외교 행사와 시기가 겹치는데 이는 정보를 조작하고 그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시사합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는 경쟁자들과 국제 관측통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모두를 계속 추측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의 권위를 강화하며 권력 장악력을 확보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